어느 날 갑자기 이유 없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 잘 살아왔는데도 문득 나만 이런 걸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지금 그런 순간을 지나고 있다면 이 이야기를 꼭 들어주세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니니까요. 이제 갱년기라는 새로운 계절을 함께 마주해 볼 시간입니다. 갱년기는 인생의 어느 순간 예고 없이 조용히 찾아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문득 낯선 얼굴을 마주하거나 예전에는 거뜬히 하던 일이 오늘은 왠지 벅차게 느껴질 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나도 이제 갱년기라는 시간을 걷고 있구나. 그 시기는 누군가에겐 무거운 짐처럼 누군가에겐 낯선 변화처럼 다가옵니다. 몸이 왜 이렇게 피곤하지? 요즘 왜 이렇게 짜증이 많지?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편함이 자꾸만 자신을 흔들어 놓을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상해진 걸까? 혹은 이제 나도 늙었나 보다. 하지만 갱년기는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 몸이 보내는 첫 번째 신호일 뿐입니다. 그 신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전보다 쉽게 잠이 오지 않고 자주 깨어나며 땀이 비 오듯 흐르거나 심장이 두근거리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이 변화는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가 감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유 없이 울컥하거나 사소한 일에 민감해지고 심지어 자신이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감정 기복이 커지기도 합니다. 이럴 땐 종종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왜 이렇게 사소한 일에 화가 날까? 하지만 이건 모두 갱년기가 주는 자연스러운 감정의 물결입니다. 한편 신체적인 변화도 함께 찾아옵니다. 손발이 화끈해지고 이유 없이 피로가 쌓이며 근육통이나 관절통이 심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무기력함은 갱년기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하루를 버텨내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질 때 그 모든 신호들은 우리에게 조용히 말할 겁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가야 할 시간이에요.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 몸의 목소리를 듣는 태도입니다. 갱년기를 두려워하거나 부정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나를 돌보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예전처럼 무리하지 않아도 괜찮고 예전처럼 빠르게 걷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의 내 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갱년기를 혼자 견디려 하지 마세요. 나만 이런 게 아닐까 싶어 속으로만 삼키는 대신 가까운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같은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이들과 공감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갱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나만 겪는 특별한 고통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갱년기의 초입에서 불안과 우울을 동시에 겪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를 통과한 후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땐 정말 힘들었지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갱년기는 우리가 놓치고 살아온 나 자신을 다시 마주하게 해주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마음이 흔들린다고 해서 괜찮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저 새로운 계절이 시작된 것뿐입니다. 계절이 바뀌면 날씨가 변하고 자연이 변화하듯이 우리 몸과 마음도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지금 변화하고 있는 중이야. 나는 지금 잘 가고 있어. 그 한마디가 지금의 나를 다독여주고 앞으로의 나를 준비시켜 줄 거예요. 갱년기의 문턱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마음이 변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넘기던 말에 상처를 받고 아무 일도 아닌데 눈물이 나고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이 오르락내리락합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의 변화는 결코 당신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갱년기를 지나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예민해졌을까?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사실 갱년기의 감정 변화는 몸속 호르몬의 영향이 큽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뇌의 감정 조절 기능이 불안정해지고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이유 없는 불안, 분노, 슬픔이 갑자기 몰려오기도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감정의 변화가 때로는 가족과의 갈등으로 이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남편이나 자녀들이 이해하지 못한 채 왜 이렇게 예민하냐고 말하면 더 깊은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갱년기에는 마음을 보호할 수 있는 나만의 작은 장치가 필요합니다. 감정이 요동칠 때 나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는 억지로 참으려 하지 말고 잠시 멈추고 호흡하세요. 지금 이 감정은 내 잘못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일 뿐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여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마음의 온도는 조금 내려갈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조용히 기록해 보세요. 글로 적다 보면 복잡하게 얽힌 감정이 하나씩 풀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무엇이 나를 불안하게 했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는 순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화가 나면 나는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라고 인정하고, 슬프면 그래, 나 지금 슬퍼라고 인정해 주세요. 그저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안정됩니다. 그리고 혹시 우울감이 오래 지속되거나 무기력함이 일상을 방해할 정도라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습니다. 상담센터를 찾아가거나 지역 보건소의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갱년기의 우울감은 결코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뇌 속에서 일어나는 화학적인 변화의 결과일 뿐이니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갱년기를 겪는 여성의 60% 이상이 감정 기복과 우울감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보편적인 변화이고 그만큼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감정이 흔들리는 나를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오히려 그 감정들을 통해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감정의 변화는 혼란스럽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너 자신을 돌봐야 할 시간이다. 타인의 기대에 맞추느라 바빴던 삶을 멈추고 나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다정하게 나를 마주하는 시간. 그게 바로 갱년기의 감정이 우리에게 건네는 선물입니다. 오늘도 마음이 울렁거린다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나는 지금 자연스러운 변화를 지나고 있어. 그 한마디가 당신을 지켜줄 따뜻한 방패가 되어줄 거예요. 갱년기의 문턱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어제는 참을 수 있었던 일이 오늘은 도무지 견디기 어렵고, 예전 같으면 웃어넘길 말에 괜히 상처받고 눈물이 나는 날도 생깁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도 이유 없이 슬프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온종일 기분이 가라앉기도 하지요. 왜 이렇게 예민해졌지?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이런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합니다. 그런 자신이 낯설게 느껴지고 스스로도 당황스러워져 마음은 더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이 감정의 변화는 당신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한 기분 탓도 마음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몸 안에서 일어나는 호르몬 변화가 감정에도 큰 영향을 주는 것이니까요. 특히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급격한 감소는 뇌의 감정 조절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흔들리면서 불안, 초조, 분노,
우울감이 더 쉽게 올라오게 됩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감정이 요동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런 변화가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남편이나 자녀가 왜 그렇게 예민해졌냐고 무심코 던진 말에 상처받고 이해받지 못한다는 외로움에 마음을 닫게 됩니다. 때로는 이렇게까지 흔들릴 일인가 싶어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따뜻한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의 감정은 내가 이상해져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자연스러운 신호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감정이 폭발할 때 억누르려고 애쓰기보다 한 걸음 물러나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지금은 그냥 이런 시기야. 이런 작은 인정만으로도 마음의 긴장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정이 요동칠 때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감정 일기를 써보세요. 오늘 내가 느낀 감정, 그 감정이 일어난 상황, 그리고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짧게라도 적어보세요. 글로 정리하다 보면 그 순간의 감정이 왜 그렇게 거세게 느껴졌는지 스스로 이해하게 됩니다. 무작정 화나고 서운했던 일들이 정리되고 나면 마음속 무게도 함께 내려갑니다. 둘째, 하루 5분이라도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조용한 방에서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어보는 것만으로도 감정은 많이 진정됩니다. 혹은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들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좋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가까운 친구 한 명이라도 괜찮으니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과 소통하세요. 나 요즘 좀 많이 힘들어라는 한마디를 꺼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친구도 비슷한 시기를 겪고 있을지도 모르고 생각보다 더 큰 공감과 위로를 줄 수도 있어요. 넷째, 감정이 감당되지 않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신과나 심리상담센터, 여성센터 등에서 갱년기 감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이 있다면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필요한 도움이니까요. 우리가 놓치기 쉬운 건 갱년기의 감정 변화가 단지 불편한 증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감정의 흔들림은 나를 돌아보라는 몸과 마음의 신호입니다. 바쁘게 살아오느라 무심히 지나쳤던 내면의 소리에 이제서야 귀를 기울이게 되는 시기지요. 그동안의 삶을 돌이켜보며 생각해 보세요. 가족을 위해, 회사와 사회를 위해 끊임없이 달려온 날들 속에서 진짜 나의 감정은 몇 번이나 귀 기울여졌을까요? 갱년기의 시간은 그동안 미뤄두었던 내 마음의 자리를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감정이 요동칠 때마다 그 감정 속에 담긴 당신의 진심을 들여다보세요. 그 속에는 억울함, 외로움, 두려움, 그리고 애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너무도 당연하고 너무도 인간적인 감정들입니다. 오늘 하루 마음이 흔들렸다면 그냥 그대로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조용히 자신을 안아주세요. 괜찮아. 나는 지금 나를 다시 만나고 있는 중이야. 그 한마디가 오늘 당신의 하루를 지켜줄 가장 든든한 위로가 될 겁니다. 갱년기를 지나면서 가장 크게 바뀌는 것 중 하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가족, 친구, 배우자, 자녀까지 관계의 온도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던 말이 서운하게 느껴지고 함께 있어도 외로운 느낌이 들고 이유 없이 대화가 줄어들기도 합니다. 특히 감정 기복이 잦아지고 예민해지는 갱년기 시기에는 나만 힘든 것 같다는 생각에 더 깊은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아주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찾아옵니다. 평소라면 웃으며 넘길 수 있었던 남편의 무뚝뚝한 말투가 그날따라 괜히 눈물 나게 하고 자녀의 무심한 한마디에 마음이 쿵 내려앉습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도 괜히 민폐일까봐 주저하고
만나자고 해도 요즘 바빠서라는 말에 서운함이 쌓여갑니다. 그렇게 사람들과의 관계는 조금씩 멀어지고 마음은 점점 혼자서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감정의 시작에는 내가 나 자신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숨어 있습니다. 갱년기의 시간은 타인과의 거리뿐만 아니라 나와의 거리를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타인을 돌보며 살아온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가장 마지막 순서에 놓고 살아왔습니다. 아이들 챙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부모님 걱정하고 직장과 가정에서 맡은 역할을 다하느라 내 마음은 지금 어떤지, 나는 지금 누구와 연결되고 싶은지를 살피지 못한 채 살아온 것이지요. 이제는 그 순서를 조금 바꿔야 할 때입니다. 나 자신을 중심에 두고 그 안에서 다시 관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갱년기의 시간은 사람들과 멀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진짜 관계를 다시 세우는 시간입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은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오랜만에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보는 것. 잘 지내? 그 짧은 한마디가 친구의 하루를 환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 대화 속에서 예상치 못한 공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알고 보면 친구 역시 비슷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을지 모릅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크고 나면 부모와 자식 사이의 대화는 자연스레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 관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전처럼 부모로서의 역할만을 하려다 보니 그 틈이 점점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부모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대화해 보세요. 엄마도 요즘 몸이 좀 예전 같지 않아. 근데 이런 시기도 있나 봐. 그 말 한마디에 자녀는 더 이상 무조건 강한 엄마가 아니라 같은 인간으로서의 엄마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 솔직한 고백은 오히려 자녀와의 거리를 더 좁혀주고 마음을 더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새로운 시선을 필요로 합니다. 긴 세월 함께 지내며 익숙해진 만큼 서로의 마음을 소홀히 여기게 되는 것이 부부입니다. 하지만 갱년기의 시기야말로 다시 한번 서로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요즘 내가 좀 예민하지? 미안해. 당신도 힘들지? 그렇게 말문을 트는 것만으로도 서로의 거리는 다시 조금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관계가 지금처럼 유지되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이 시기를 지나며 자연스럽게 멀어지기도 합니다. 오래전부터 불편했던 관계, 억지로 유지하던 관계는 이제는 놓아도 괜찮습니다. 갱년기는 관계 정리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보다는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인연을 남기는 것. 그것도 갱년기를 건강하게 보내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연결입니다. 누군가와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 그것이 갱년기의 불안과 외로움을 견디게 해주는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주변에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면 지역 주민센터나 문화센터, 복지관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찾아보세요. 갱년기 관련 건강교실, 미술치료, 소규모 모임 등 다양한 활동이 있습니다. 같은 경험을 겪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그 자체로 큰 위로가 됩니다. 갱년기 시기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진솔해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 웃는 사이보다 조용히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되고 의무감으로 유지하던 인연보다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인연으로 남는 것이 더 소중하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혹시 너무 오랫동안 소홀히 했던 인연은 없는지, 혹시 나 자신과의 관계가 너무 멀어지진 않았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연결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 향해 있는지, 작은 메시지 하나, 따뜻한 안부 전화 한 통이 관계를 다시 이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잊지 말아야 할 건 당신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나는 지금 나에게 어떤 말을 건네고 있나요? 그 질문 하나로도 다시 마음이 연결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갱년기의 시간은
단지 몸의 변화나 감정 기복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다시 마주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오랜 세월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딸로 살아오며 잠시 잊고 있었던 진짜 나를 다시 꺼내보게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묻고 싶습니다. 나는 누구였고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갱년기는 단절이 아니라 전환의 시기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의 삶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품고 조금 더 내 중심으로 방향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를 챙기고 돌보며 살아왔습니다. 아이가 아플까봐, 남편이 힘들까봐, 부모님 걱정에, 직장 일에 그렇게 내 마음의 자리는 언제나 마지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갱년기를 지나며 몸이 보내는 신호, 마음이 건네는 울림에 귀 기울이며 스스로를 다시 돌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나도 지쳤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보고 싶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갱년기 이후의 삶을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우선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거나, 좋아하던 음악을 조용히 들어보거나, 짧은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작은 시간들이 쌓이면 나라는 존재에 대한 애정과 존중이 조금씩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또한 좋아했던 것들을 다시 꺼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혼 전 즐겨 그리던 그림, 한때 열심히 배우려 했던 피아노, 마음만 있었던 여행지. 시간이 없어, 여건이 안 돼, 미뤄두었던 그것들을 하나씩 다시 나를 위해 시작해 보세요. 갱년기 이후의 삶은 새로운 도전이 아니라 오래전 미뤄두었던 소망을 다시 꺼내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중요해서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민감해져야 한다는 것. 갑작스러운 열감, 이유 없는 피로감, 불면증, 우울감. 그 어떤 것도 별일 아니겠지 하고 넘기지 마세요. 이는 내 몸이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 없는 외침일 수 있습니다. 가까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마음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괜히 눈물이 나고 혼자 있고 싶고 누구와도 말하고 싶지 않은 날들이 있다면 그런 감정조차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억지로 밝은 척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품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의 시작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제 나이 들어서 뭘 시작해? 하지만 갱년기의 시간은 그 어떤 나이보다도 성숙하고 단단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수많은 것을 견뎌냈고, 이제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시기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부터의 시간은 단순한 소모가 아니라 진짜 나를 채워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누구를 위하거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맺었던 관계였다면 이제는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나와 진짜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 집중해 보세요. 모든 인연을 끌어안기보다 나를 지지해주는 소중한 몇몇 사람들과 깊이 있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아직도 자신을 돌보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면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참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 살아갈 수 있다. 이 짧은 문장을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갱년기의 시기야말로 내가 나를 가장 따뜻하게 다독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웃는 얼굴을 잊지 마세요. 거울을 보며 살짝 미소 지어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웃음은 결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나를 인정하고 사랑할 때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갱년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 시간을 나에게 돌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로 삼으세요.
세상의 기준이 아닌 내 마음의 기준에 맞춰 하루를 살아보는 것. 그것이 갱년기 이후 삶의 진짜 행복입니다. 오늘도 당신은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부드럽게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갈 거야. 이 채널은 노년층에 꼭 필요한 건강 정보와 삶에 도움이 되는 지혜를 쉽고 따뜻한 말로 전해드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갱년기, 몸과 마음의 첫 신호를 듣는 시간에 대해 전해드렸고요. 앞으로도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 일상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꾸준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